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단원인데, 일단은 이게 뭐 하는 단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산을 배웠잖아. 집합의 연산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연산들이 있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 집합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칙들인 거야. 그지? 그래서 그 규칙을 일단 먼저 뭐가 있는지 알고, 납득하고, 그 다음에 외운 다음에 앞으로 연산을 뭐 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법칙. 이게 뭐냐면 A하고 B랑 합집합을 했어. 근데 얘네 둘은 순서를 바꾼 거야. 이렇게. 그래도 이 결과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같겠지. 그지? 뭐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시키냐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벤 다이어그램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얘 그려보고 얘 그려보니까 둘이 같잖아. 그럼 맞지? 이러고 넘어가요. 그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야. 알겠지? 그지? 이거 그려보면 똑같은 거 알겠지? 그지? 안 그릴게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그래요. 교집합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뭐하다. 이게 항상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환이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해서는 순서를 내 맘대로 얼마든지 뭐 해도 돼.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근데 다만 이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차집합에 관해서 얘네들이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건 안 되지. 그지? 이건 안 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해서만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됐지?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라는 거야. 결합법칙. 이 결합법칙은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C가 있는데 요게 합집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합집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한 가지 집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얘랑 하나 아니면은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얘랑 하나 그 결과는 항상 뭐하다. 같다는 게 결합법칙이야. 그치? 또 마찬가지로 교집합으로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교집합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얘 먼저 하고 얘랑 하나 아니면 얘랑 먼저 하고 얘랑 하나 항상 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야. 그치?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거야. 그치? 이것도 뭐 정집집하면 뭐 해보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요거랑 둘 다 각각 그렸을 때 같은 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다시 결합법칙은 합집합으로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집합으로만 되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야. 예를 들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합집합, 교집합이 섞여 있는 거야. 한 종류만 있으면 뭐 쓰면 돼? 결합법칙 쓰면 되죠. 그리고 섞여 있을 때는 분배법칙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분배법칙 하면은 우리가 숫자나 문자에서 이렇게 쓰잖아.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AC, BC 이렇게 쓰잖아. 그지?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일단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거 합집합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해가지고 A 교집합 C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 이게 성립한다.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그치?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이렇게 분배법칙을 쓸 수 있다. 마치 숫자나 문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요거를
선생님, 이거는 조금 아까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은 그나마 뭐 대충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네들 각각 있잖아. 요거랑 요거를 각각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이 같아지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치? 그럼 요거부터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집합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B와 C의 합집합하고 A의 교집합이니까 B하고 C의 합집합이 요거잖아. 요거고 A가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 결과적으로 둘 다 세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는 거 여기겠네. 여기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려봅시다. 요것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A와 B의 교집합 요거네. 요거 A와 C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이니까 요거네. 요거의 합집합이니까 요거 다 하면 되죠, 그죠? 같잖아, 그지? 둘이 같잖아. 이게 증명이야, 그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벤 다이어그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이해하게끔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너희들 이제 분배 법칙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지? 다른 거야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분배 법칙은 좀 연습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얘들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B, C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교집합 A 뭐 요따구로 돼 있으면은 또 이걸 잘 못하더라고. 버벅거리더라고. 일단은 뭘 해도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교집합 A에다가 합집합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뭐 이렇게 쓰면 되지. 괜찮아. 이거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뭘 해도 되냐면 요거 딱 봐봐. 교집합은 아까 교환법칙 성립한다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네가 편한 구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법칙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등호잖아, 등호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갈 수 있지만 요게 주어졌을 때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A 교집합 B 에다가 뭐 합집합 뭐 A 뭐 교집합 C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 집합을 딱 봐봐. 공통인 집합 거기다가 교 가운데 합 이런 식이야. 교교 합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개가 같고 요게 다른 구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A로 묶는다는 느낌으로 교집합 한 다음에 B 합집합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이런 거야. 이것도 좀 익숙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해봅시다. 만약에 X 아니다 A 합집합 X 이렇게 돼 있고 뭐 교집합에 뭐 X 뭐 합집합 B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합집합 뭐 할 수 있어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그러면은 잽싸게 익숙하게끔 바꾸란 말이에요. 이거를 X 합집합 A 이렇게 본 다음에 공통인 거 딱 찾았네, 그지? 공통인 거 찾고 합의 가운데 다른 거 이렇게 왔으면은 이거를 X 합집합 A 교집합 B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이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가 잘했나 싶으면은 요걸 다시 이쪽으로 바꿔보면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검산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분배법칙을 좀 연습해 봤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칙 중에서 연산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굉장히 특별 대우받는 하나의 연산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 당연히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고, 일단 뭐냐면은 이런 거야. A에다가 만약에 합집합 B에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 얘는 뭐랑 같냐면, 봐봐. 합집합 전체 여집합이 걸리면은 각각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체에 여집합 있으면은 각각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뭐 간단하게 이것도 이렇게 증명을 해봅시다. A, B 이렇게 있었어.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겠다, 여기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바깥쪽 부분이야, 바깥쪽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A 여집합이 어디예요? A 여집합이 여기네.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여기네. 그럼 둘 다 교집합은 동그라미 세모 둘 다 체크되어 있는 거니까 이 바깥쪽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치? 결과적으로 너희도 어쨌든 외우면 돼요. 외워서 쓰면 되는 것이고, 이게 2개짜리만 그런 게 아니야. 2개짜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해서 3개, 4개, 5개. 그치? 이미 N개짜리도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필요 없고, 3개짜리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전체 하면은 뭐 될 것 같아? 그러지? 각각의 여집합 똑같아요. 원칙은. 그리고 합집합은 다 교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여집합이 있으면은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2개짜리하고 3개짜리까지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일단 연산법칙 3가지와 플러스 드모르간의 법칙,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이렇게 4가지인 거야 총.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거하고 예전에 배웠던 뭐 합집합, 뭐 교집합의 성질, 뭐 여집합, 차집합의 성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복잡한 연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요거를 연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고쳐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솔창게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처음이라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일단 딱 보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고칠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연산법칙에 합집합과 교집합은 있지만 차집합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산법칙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차집합을 일단 바꿔줘야 돼, 우선적으로. 그럼 어떤 걸 이용하면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요거 있지, 그지? 요걸 이용해서 일단은 요 안될 걸 먼저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 교집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일단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A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여집합 A 여집합, 그리고 이건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이렇게, B의 여집합은 B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교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분배 법칙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A 교집합 A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B 일단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집합이잖아. 이건 공집합이잖아, 그지? 이건 알고 있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공집합하고 A 교집합 B하고 이렇게 합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집합과 어떤 걸 합집합해도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A 교집합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좀 서먹서먹해요. 그지? 좀 연습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지? 선생님 연습시킬 테니까 일단 요거 기본으로 좀 하자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보면은 A 여집합에다가 B 차집합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고쳐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지? 일단은 차집합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차집합부터 바꿔주자. A 여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B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A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은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요? 그치? 합집합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합집합끼리만 있으니까 결합법칙도 가능하고 교환법칙도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얘네들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겠다. A, 여집합,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결합법칙, 합집합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합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 근데 이게 뭐야? 전체집합이잖아. 그리고 합집합에다가 전체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전체집합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가요? 자, 이제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딱 보면은 일단은 차집합은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 일단은 차집합부터 먼저 해주자. 일단 요거는 지금 건들지 말고 요 안에 거부터. 그럼 B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 B에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일단 이렇게 바꿨어. 그지?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 이거 뭘 쓸 수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이고 요 공통으로 있으니까 분배 법칙 거꾸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B부터 쓰고 교집합 이렇게 쓰고 A 여집합에 합집합 A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지? 전체 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B에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리고 교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잘 봐. 이 상태에서 요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일단 요건 뭐예요? 전체 집합과 요거의 교집합이니까 B 차집합 그냥 B가 되겠네. 그치? 됐어요? 그럼 B 차집합 B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치? 공집합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네. 그치?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 좀 해봤는데 어때요? 좀 어렵죠, 그지? 왜냐면 아직 낯설기 때문에 그래. 연산 법칙을 오늘 배우고 바로바로 쉽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어불성설이고, 그지? 여러 번 반복해갖고 연습한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기게 되는 거야. 여기 확인 체크, 3개만 하고 넘어갈래다가 이 확인 체크 371번 요거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 더 볼게요. 일단 요게 같음을 증명하래요. 만약에 이걸 같음을 증명하라 그러면은 뭐가 제일 편해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편하지. 근데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연산 법칙만 쓸 거야. 순수하게 식으로만 할 거야. 그지? 그럼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 보자. A 자, 얘가 됨을 보이고 싶어.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네. 그래서 일단 차집합부터 바꿔주자. 이렇게 바꿨어. 그치?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갔어.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잘 봐봐. 무조건 분배 법칙이 아니라 교집합이니까 교환 법칙도 가능하고요. 순서 막 바꿔도 돼.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괄호치고 들어가도 되지. 즉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걸 가만히 봐봐.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요걸 보면서 얘랑 짝짓기 하는 거야. 이렇게 짝짓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던 거를 가로를 이렇게 쳐도 상관없잖아.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A 차집합 B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A 차집합 B에 요걸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처음엔 좀 어려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지니까 참고 좀 해봐. 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요런 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그치?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랑 똑같은 식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를 최대한, 요게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자고. 그치? 물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뭘 써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써도 괜찮겠지, 그치? 근데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 쓰기에 좀 복잡해 보이네. 그래서 일단 연산 법칙을 좀 이용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연산 법칙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가 보이냐면, 자, 어쨌든 요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봐야겠지. 그럼 일단 뭐가 보이냐면, 일단 합집합 보였고, 가운데 뭐가 보였어? 교집합이 보였어. 그런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 여기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걸린 걸 봤어. 그럼 이거 뭐야? 분배법칙 거꾸로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 B 여집합 이쪽에다 쓰고,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합집합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A 여집합에 교집합, 여기 A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일단은 고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게 딱 보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공집합하고 얘랑 합집합해봤자 그냥 B의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B의 여집합만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A 차집합 B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딱 보자마자 너희들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알아먹어야지.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요걸 골라주면 되겠다, 이런 거야. 혹은 얘랑 같은 표현을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너희들이 이게 만약에 실전에 나오면은 꼭 연산 법칙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우리한테는 더 강력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 간단히 해라 그러면은 요거를 간단히 한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선생님 같으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이용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잘 이용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A 합집합 요거잖아. 요거랑 A 여집합이 뭐냐면은 A 여집합이 요거지, 요거잖아, 그치? 얘네들이랑 교집합은 뭐예요? 그치? 요거지, 요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없다는 얘기. 그럼 결국 이 식은 뭐하고 같은 거야? 여기가 없는 거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치? 오히려 실전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더 많이 쓸 때가 많아. 지금 방금 저렇게 푼 이유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풀기가 좀 복잡하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연산 법칙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푼 거고.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요걸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연산 법칙 써도 되겠지만은, 연산 법칙이라는 게 일단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좀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물론 연산 법칙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뭐가 나와도 연산 법칙에 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어렵다고 한다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게 A고 이고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요 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합집합하고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요거 빼고니까 요거야,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의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니까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겠지,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야. 요게. 근데 그게 A와 B의 교집합하고 같대. 교집합은 요거잖아. 요거랑 같아야 된대. 항상 그래야 된대. 그러면은 이게 항상 이 노란색하고 여기
동그라미 두 개랑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보면 돼. 얘가 공집합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공집합이란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같다. 이렇게 해결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지? 알겠습니까? 둘 다 아셔야 돼요. 연산법칙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전에서는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 그지? 둘 다 같이 섞어도 괜찮고. 적당하게 연산법칙으로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괜찮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제 특강에 보면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한번 잘 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 뭐 그런 얘기인데 대칭 차집합이 뭐냐?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야.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 있지. 요거를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차집합인데 대칭적으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그치? 그러면은 일단 얘는 어떻게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냐면 이렇게 A, 뭐 동그라미 B, 뭐 세모도 되고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어지기 나름이야. 연산 기호란 얘기야. A와 B의 연산은 이런 뜻이야. 얘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뭐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런 집합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 차집합 B, 뭐 교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 합집합 B에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다양하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어떤 AB와 AB의 연산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더니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야. 일단 됐지? 그러면은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일단 대칭 차집합 이렇게 돼 있다고. A 합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A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AB를 각각 색칠하고, 그치? 중복된 걸 제외한다. 라고 이해를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A 이렇게 있잖아. A, B 이렇게 있을 때 AB를 색칠해. A를 색칠해. 그 다음에 B를 색칠해. 그런 다음에 중복된 게 어디야? 여기를 제외하면 딱 들어맞잖아. 그치?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다시 앞으로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이해한다? AB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AB를 각각 색칠한 다음에 중복된 걸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한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볼게요. 봐봐, 이런 거 해보자. 만약에 뭐 이렇게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이거다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치?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 이걸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뭐 연산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A를 하나 그려. 자, 요거 색칠한다. 색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색칠한다. 어떻게 돼요?
중복된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요거 전체가 되니까 그냥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또 해보자. 뭐 A에다가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똑같이 집합 하나 그린 다음에 A 이렇게. 그럼 여기 색칠해.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색칠해. 중복돼 있으니까 빼. 그럼 색칠한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아? 그 다음에 만약에 A 뭐 공집합 이런 것도 해볼까? 이런 거. 그러면은 A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 있고 A가 있어. 그럼 A 색칠해. 공집합은 색칠할 게 없잖아. 그냥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A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해보자. A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딱 그린 다음에 전체 집합 A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A 색칠해. 전체 집합 색칠해. 그럼 중복된 게 여기잖아. 여기 빼. 그럼 뭐야? A 여집합.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용하면 그 대칭차 집합을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A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그려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일단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그럼 여기 있지, 요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된다는 거, 요거 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대칭차 집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색칠하자, 이거. A, 여기겠지, 여기. 요렇게 색칠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중복된 거 빼자. 여기 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런 건 좀 외워둬도 괜찮아요. 자주 나오니까, 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별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대칭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뭐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A 요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교환 법칙 성립. 이거는 뭐 이거 그려보고 이거 그려보면은 당연히 변화 없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연산이 나오면은 순서는 자유롭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그치? 이거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결합 법칙 성립.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일단 요거 먼저 해보면은 여기가 된다는 거 알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C를 색칠하자. 요거 색칠 한번, 요거 색칠 한번 이렇게 되는 거야. C 색칠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중복된 거 빼면은 여기 딱 되니까 요게 되네, 요게. 아까 했던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해봅시다, 요거 해보면은 자, 먼저 요거부터 요거 해보면 요렇게 되지, 요렇게. 거기다가 요거 색칠했지. 그 다음에 요거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A 색칠하면은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중복된 게 요거니까 빼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색칠해 보면은 요거 어때요? 두 개 같죠, 그지? 그래서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구나.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대칭차 집합의 성질로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 성립한다는 거는 잠깐 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적어도 내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외워두면은 나오면 그냥 바로 잡아먹으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딱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새로운 연산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지, 그치? 대칭 차집합이네. 대칭 차집합이네. 확인이 됐어. 이 연산 기호가 결국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고 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1번 아까 했던 거지. 그냥 복습하는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이렇게 A 이렇게 있잖아. 자, 어떻게 한다고? 각각 색칠하고 중복된 걸 뺀다 이거야. 그러면은 A 색칠, 그 다음에 A가 여집합 색칠, 그래서 전체 집합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A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 색칠, 그 다음에 공집합 색칠할 거 없잖아. 그럼 그냥 전체 집합이네. 이것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A, 아이고, 전체 집합 A 이렇게 돼 있어. A 색칠, 공집합 없네. 그러면은 요거니까 그냥 요것도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A 색칠 2번 할 거 1번, 2번. 그럼 중복된 걸 빼야지, 그지?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 맞는 것이고요. 자, 5번 봅시다. 5번. 이렇게 돼 있을 때 A 색칠, 전체 집합 색칠. 그럼 여기 중복됐으니까 여기 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이 돼야겠지. 근데 A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한 건 알겠는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1번을 그냥 원칙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기호에 넣어가지고 연산법칙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1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A 여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넣어, 여기. A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쓰고,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는 연산법칙에 의해서 이제 연산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일단 차집합부터 처리하면은 A 교집합 A 이렇게 될 것이고,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될 거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A가 되겠고, 요거는 A 여집합이 되겠고, 요 합집합이니까 둘이 합치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지? 꽤나 귀찮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실전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서술형 문제에서 굳이 써야 된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강이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수의 집합의 연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너희들 배수가 뭔지는 알지? 만약에 자연수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B 곱하기 C일 때 우리는 A는 B의 배수라고 하고 B 또는 B는 A의 약수라고 하잖아, 그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A, K 이렇게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게 K의 배수의 집합이란 말이야. 요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뭐 예를 들면 뭐 A, E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예요? 2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런 거니까. 물론 문제에 써 있어야 돼. 이렇게 안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2의 배수 모든 원소를 2의 배수의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되는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 무한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잘 봐, 어려운 거 아니고 너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져, 여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2하고 A3하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2의 배수 집합, 3의 배수 집합이야. 얘네들의 교집합이 뭘 거 같니?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잖아. 그럼 당연히 6의 배수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줄 아냐 이거야. 뭐 장난하나,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A 3, A 4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는 뭐 있어요 그지? 요거는 얘와 얘의 최종 배수니까 A 12 이렇게 되겠다. 뭐 당연하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또 해보자. 12 A 18 이렇게 돼 있어요. 12의 배수면서 동시에 18의 배수인 것은 12와 18의 최종 배수가 얼마니까? 36이니까 아예 A 36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배수의 집합이 주어지고 이렇게 교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A 만약에 이런 것도 해보자. 2에 2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아까는 얘네들이 서로 얘가 얘의 약수거나 배수 배수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2와 3은. 근데 요거는 2하고 3이 어떻게 돼요? 2가 4의 약수이고 4가 2의 배수인 약수 배수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약수 배수 관계가 되면은 봐봐. 약수 배수 관계가 되면은 요 약수의 집합이 요 배수의 집합보다 뭐야? 더 큰 집합인 거야. 그렇잖아. 그지? 한번 직접 해봐도 되지. 얘가 2, 4, 6, 8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4, 8, 12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집합이 요 집합보다 더 큰 집합이야.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에서 약수가 배수보다 큰 집합이야. 배수가 약수보다 작은 집합이고 얘가 얘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일 수밖에 없어? A 4일 수밖에 없다. 됐지? 그런 다음에 A 만약에 뭐 이런 것도 해보자. 3 A 6 이렇게 해갖고 교집합 이렇게 돼 있어. 3하고 6도 뭐야? 약수 배수의 관계지, 그지? 3이 약수고 6이 배수란 말이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얘가 더 큰 집합이야. 얘가 더 작은 집합이고. 그러면 A 6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지? 하나 더 해볼까? A 5, A 25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되면은 5하고 25 사이에 어떻게 돼요? 약수 배수 관계 맞네, 그지? 5가 약수니까 더 큰 집합이야. 얘가 더 작은 집합이고. 잘 헷갈리면 써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A 25가 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거야. 괜찮지? 그지? 자, 이번에 합집합으로 넘어와서 A 만약에 2에 2하고 A3 요건 뭘까?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이거 하나의 배수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 그치? 이거 없다. 그 다음에 A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A 4 이런 것들도 이것도 하나의 배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A 2하고 A 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합집합이야.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야? 약수 배수 관계지. 약수 배수 관계에서는 약수가 더 큰 집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합집합의 결과는 큰 집합이니까 그냥 A2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지? 뭐 이런 것도 A, 뭐 3, A6 이런 것도 딱 보면은 얘하고 얘 중에 약수 배수 관계 맞지? 그러면은 얘가 더 큰 집합, 얘가 더 작은 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큰 집합이야. 그래서 A3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좀 정리해보면 봐봐. A, N, 교집합, M 이렇게 돼가지고 A, K를 만족한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N하고 M하고 K가 무슨 관계겠어? 그치? 해봐. 생각해봐. 잘 헷갈리면은 여기 둘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A2 요거 A2하고 A3 이런 거 해봐. 그럼 A6이 될 거 아니야. 요게 된다는 얘기는 N과 M의 그러니까 K는 N과 M의 최소 공배수구나. 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지, 그지? 또 이런 거 해보자. A, N하고 교집합 A, M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A, N이 된다 이거야. 그치? 이건 뭔 말이냐 이거지, 그치? 헷갈리면은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봐? 요거 뭐 A2 교집합 A4 뭐 이렇게 해가지고 A 뭐 이런 거 해보자고. 요게 안 되는구나. 4, 2, 4 이런 거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말이구나, 이 말.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거하고 요게 해가지고 교집합의 결과가 얘가 나왔잖아. 그럼 얘가 작은 집합이란 말이야. 작으면 배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n은 m의 배수가 된다. 혹은 m은 n의 약수가 된다. 이 표현도 같은 말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이거를 그냥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괜찮다고.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은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아 맞다 이거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AN 합집합 AN이야. 요게 AN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얘가 여기 합집합의 결과가 얘가 됐으니까 얘가 더 큰 집합 아니야, 큰 집합. 그러면 얘가 약수고 얘가 배수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n은 m의 약수. 거꾸로 말하면은 m은 n의 배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잠깐 봐볼까요?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자.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럼 분배 법칙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 A, 2에 A4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A3, A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치. 약수 배수 관계네.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요 약수가 더 큰 집합이고 얘가 작은 집합이라고.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헷갈리면 몇 개 써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그치. 요거하고 요게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얘네들의 최종 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A1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뭐야? 약수 배수 관계니까 합집합이니까 큰 집합. 그러니까 약수 나오면 되겠다. A4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도 요거 딱 보시면은 요거 그지? 얘가 약수고 배수야. 약수가 더 큰 집합이니까 합집합의 결과는 큰 집합 A6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에 요것도 배수 관계네, 그지? 얘가 약수고 얘가 배수야. 약수가 더 큰 집합이니까 A9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6과 9의 최종 배수 뭐예요? 6과 9의 최종 배수는 18이겠다, 그지? 그러니까 A18이 된다. 뭐 이런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